이오스를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이오스 너! 안녕하세요. 이오스 노드원의 크리머입니다.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모르겠는 이오스가 궁금한 내 차입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8화인데 네. 8화에서는 일어섰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또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이오스 생태계의 핵심 이제 뎁들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드디어 뎁이 나왔네요. 네. 저희가 방금 전화인 이오스의 미래에 대해서 계속 구구절절히 얘기했던 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많은 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에도 모든 뎁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뎁들이 개발 중이고 그러고 있고요. 오늘은 뭐 뎁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그러면 첫 번째 뎁이 어떤 게 있죠? 그러면 제가 맨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뎁은 네. 이제 아까 말한 블록온 이오스 VC에서 처음으로 투자한 에브리피디아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에브리피디아는 근데 사실 이 이름을 보니까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익숙한 서비스의 이름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 네, 맞습니다. 이 위키피디아의 이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버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키피디아의 창립자 분도 최근에 합류하셨어요. 여기. 진짜요? 네. 되게 흥미로운 정보네요. 위키피디아를 만든 창립자도 네. 에브리피디아라는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위키피디아 형태의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오노 같은 경우는 SNS. 네. 저도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중국 회사 네, 서비스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이오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종종 한국에서 열리는 이오스 미드업을 가는데 이 오노 대표분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이야기로는 약간 스팀잇과 비슷한 형태의 오히려 위챗이나 이런 되게 SNS 네, SNS적인데 채팅도 가능한 네. 이런 쪽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분이 상당히 미인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오스만 보기 때문에 저는 사배를 봅니다. 네. 또 다른 서비스들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짐브라 X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니까 꽤 큰 회사더라고요. 짐브라는 이제 5억 명의 사용자들이 있고 네. 이제 글로벌 3위의 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회사라고 하는데 기업 솔루션 네네. 이메일 쪽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리고 이런 큰 기업들도 참여했고 이런 친타이 같은 경우는 임대 네. 이제 이오스를 임대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도 시킬 수 있는 임대 뎁이고요. 신기하네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임대라는 단어 사실 저희한테는 부동산이라는 네. 키워드랑 빠질 수가 없는데 네, 이오스 홀더가 이오스를 누군가에게 임대해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하고 네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엄청 많아요. 솔직히 이걸 다 소개시키기 너무 힘든 네. 것 같고 뭐 의료 같은 거는 의료 서비스, 뭐 생체 데이터 그리고 이오스 파이넥스 이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만드는 이오스 기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체인스 체인스 유명하죠. 네. 체인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체인스도 이제 중국의 이제 탈중앙화 이오스 탈중앙화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이오스 기축 거래소 네. 세계 최초의 이오스 기축 거래소고요. 저는 사실 체인스 같은 경우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중국 회사잖아요. 네네네. 중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의 이오스 홀더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네, 커뮤니티를 너무 맞아요. 잘 구성해서 계속 정보를 잘 주시고 이벤트도 상당히 재밌는 걸 많이 네, 하셔서 맞아요. 저도 사실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조금 저쪽에 옮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호르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관련 뎁이고요. 뭐 이런 카지노 쪽 뎁도 있고 카지노 게임. 여기 이 프랙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뎁이에요. 네, 한국 팀이죠. 네, 한국 최초의 이오스 뎁으로 알고 있고요. 프랙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관련, 게임 데이터 관련 뎁이고요. 이제 뭐 카멜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뎁. 네. 램레저는 이제 또 과학자들을 위한 이름부터가 사실 네. 랩이 들어가잖아요. 네. 과학실 같은 느낌이 있고 사실 뭐 스캐터 같은 네, 뎁도 스캐터도 많이 있어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스캐터는 이제 신원 인증
용 툴이고요. 네. 스캐터에서 또 이제 평판과 관련된 그런 리들이라고 이제 그런 토큰도 이제 발행할 예정이에요. 발행됐을 거예요. 되게 어찌됐건 뭐 각자의 아이콘들도 너무 귀여운 아이콘들도 네. 있고 멋진 아이콘들도 있어서 신기하고 진짜 하나하나 어쨌건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미 쓰고 있는 유사한 서비스도 있지만 또 이오스 생태계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저희가 워낙 뭐 이오스 자체 생태계도 초반이고 지금 다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들이어서 네. 이미 뭐 네. 이오스 기반 위에서 완전히 올라온 거는 이제 막 시작해갖고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서비스를 뭐 이더나 뭐 그런 쪽에서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더 쪽에서 이제 많은 뎁들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지금은 아주 간략하게만 이름과 뭐 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소개해드리지만 이외에는 하나하나 사실 또 파보면은 엄청나게 재밌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들이기 때문에 이유스 뎁들의 미래가 사실 더 기대가 되고 또 되게 빨리 이러한 서비스들을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저도 이 이오스가 펼칠 이제 네. 뎁 생태계가 너무 궁금하고 진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직 메인넷 런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수많은 뎁들이 이오스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온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더리움이라는 아주 좋은 또 생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오스의 생태계에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 뎁들이 몰려오고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네.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죠. 수수료 무료, 네. 빠른 속도.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런 뎁들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더리움 위에. 네. 그러면 제가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릴 때 특정 액션을 할 때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계속 유저가 돈을 내야 네, 되는 네, 네. 개념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이면 결코 기존의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들과 경쟁할 수 없거든요. 저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유저는 돈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고 네, 하면 네, 네.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뎁들의 핵심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끼리 경쟁이 아니라 기존 중앙화된 플랫폼과 네. 경쟁이 가능할까? 이게 가장 블록체인 혁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뎁들의 그렇군요. 그거랑 그리고 또 이제 속도가 속도. 네. 속도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속도 중요하죠 이제. 그 속도는 사실 저희가 네. 전화해서 결코 저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싫어하는 게 아니지만 그 속도에 대한 비교를 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뭐 몇십 배, 몇백 배 수준이 아니라 더 그 이상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뎁 회사들, 개발자들한테 많이 이오스 생태계가 어필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이번 회에는 뎁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회에는 어떤 걸 이야기할지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에어드랍이죠. 네, 이제 에어드랍입니다. 네. 특히나 이오스 홀더분들, 투자자분들한테는 되게 궁금하고 매력적인 호기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할게요.